안녕하세요, 샤넬님들 디올타로예요. 오늘도 디올타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벌써 제가 이 타로 유튜버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르다. 아니, 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서 내심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는 아직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보다 너무 리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막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리라. 그래서 내가 타로 마스터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성공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항상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그 사람과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이가 될까요? 지금 뭐 썸, 짝사랑, 애매한 사이, 커플, 결국 여러분들의 끝은 뭔지, 결국 어떤 사이가 되는지, 제가 또 앞으로 그 두 분의 3개월간 흐름까지 또 알아봐 드릴게요. 네,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방 올려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번호 올려드릴게요. 네,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1번 이 예쁜 디올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 퀸 오브 소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상대방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다르게도 좀 읽혔거든요. 왜냐면 카드 그림 자체가 남자 꽃이 폈는데 그걸 이렇게 꺾는 듯이 표현이 된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꽃을, 그 사람을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꼬셔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두 가지로 보여요. 첫째, 이 상대방을 아예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 칼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 가질 거야, 내가 너한테 고백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근데 우선 카드 그림상으로서는 이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꼬셔내려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한번 맞는지 한번 또 봅시다. 자, 우선은 그 상대방 분의 속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먼저 좀 볼게요. 상대방 분 속마음, 마음이 떠나고 있다. 자, 이분의 속마음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헤어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커플이셨다고 한다면은 이분이 여러분들과 한번 이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내가 거리를 좀 뒀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너밖에 없고 너랑 사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굉장히 행복한 사랑, 연애, 이런 거를 굉장히 바랬다, 재회를 바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짝사랑했든 썸이었든 뭐 커플이었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다. 정말 다시 만나든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헤어지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두 분이 뭔가 접점이 있다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로부터 좀 멀어져서 혼자 동굴에 들어갔든 아니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든 뭔가 잠깐 단절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다는 느낌? 그러나 다시 들어왔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정말 연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건지 뭔가 결판을 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분의 속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만 그러니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너한테 선택받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디올님한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 뭐 다시 만날까? 아니면 나 너밖에 없어. 우리 여태까지 좀 썸 탔는데 정말 진지하게 사귀어볼까? 아니면은 짝사랑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았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고백을 용기 있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용기 있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속마음 자체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결단이 날지가 너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진짜 사귀게 될지 아닐지. 자, 그러면은 우리 디올님의 속마음도 볼까요? 디올님은 이분에 대해서 속마음이 어떤지. 디올님의 속마음. 이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사 전달을 한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 마음은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도 너를 좀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난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 이제 알겠어. 네가 나한테 좀 진심이라는 거 그런 거 좀 알겠어. 너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거 알겠어.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을 두고 좀 재고 있거나 생각을 해보고 있거나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디올님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이 상대방 분보다는 좀 약하다. 많이 약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진실한 연애, 안정적인 연애를 바라고 있는 건 이 상대방이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어떤 사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이 상대방의 연애 어떤 스킬이 좀 초보 수준 같아. 초보 수준이거나 굉장히 연애를 잘 모른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미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연애 진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래서 이분과의 여러분들과의 어떤 접점 자체가 약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뭔가가 두 분의 사이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각자 따로인 상태에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느낌? 더 많이 생각한다는 느낌? 이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 분이 우리 디올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진짜 한번 볼까요? 뭘 바라는지? 바라는 것 좀 보여주세요. 자,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한테 좀 냉랭하게 굴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뭔가 협력하고 협조하고 좀 잘 지내고 이런 얘기를 원한다.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연애를 끝내주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애를 끝내주게 하고 싶다. 끝내주게. 무대뽀로 하고 싶대.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다른 사람 없다. 너만을 바라보고 있고 너와의 연애를 나는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냉랭함? 이분에 대해서 좀 뭔가 거리둠? 이런 거를 좀 청산하고 이분과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는 건 여러분들과의 행복한 연애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디올님이 이분한테 바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디올님이 바라는 거 뭐예요? 이분한테 바라는 거? 봅시다. 디올님이 이분한테 바라는 거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신 거는 같긴 한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망스러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쟤 뭐지? 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뭔가가 되게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건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거부감이 들게 만들고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자체가 자꾸 실망과 어떤 안 되는 쪽으로 저 사람과 사귀기 어려운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계속 이분에게 좀 뭔가 못마땅한 점이 굉장히 많고 불만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렇게 마음 깊숙이 들어오게끔 뭔가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이번 연애 미숙아라고 말씀드렸죠. 연애 초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계속 실망하고 계속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먹구름이 낀다.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가 핑크빛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먹구름이 끼고 자꾸 막 보고 싶지 않고 좀 거부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한테 너무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랑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만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애적으로 목적으로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나는 상황 중에 계속 이분한테서 받았던 어떤 감정 자체가 좋은 감정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티를 냈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닐까. 도대체 쟤는 나한테 무슨 속마음이고 또 쟤랑 정말 내가 뭐 앞으로 사귈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이걸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이분에 대한 감정 자체, 마음 자체가 그리 좋지 않아요. 핑크빛이 아니야. 깰랑깰랑 설렘 가득한 그런 게 아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고 좀 꺼림칙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진짜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는지 결론을 우선 볼게요. 결론을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죠? 사귈 수 있는 사이가 되나? 결론을 보여주세요. 결론.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 아주 흥미롭게도 여사제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들 카드로. 자, 두 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사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결론을 봤을 때 두 분의 사이는 어쩌면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어쩌면은 좀 충동적이고 약간 속궁합적인 면으로 자꾸 만남을 갖거나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접촉을 해온다거나 연락을 해온다거나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행복한 연애, 안정된 사랑의 그런 사이가 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이분을 두고 마음 자체가 냉랭해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 사랑에 대한 기준, 연애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준에 너무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좀 뭔가 지켜보기는 하지만 마음이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일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하느라 일이 좀 지장을 받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여러분들 생각이 홍수처럼 머리에 일어나서 그 물에 빠질 것 같다. 그 감정에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좀
이 상대방 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 좀 집착하는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인의 사이가 되는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궁합적인 관계, 그래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만남을 갖는 관계,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뭘 봐드려야 될까? 3개월간의 흐름 봐드리기로 했죠? 두 분의 3개월간의 흐름을 한번 봐드릴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첫째 달.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도를 해요.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그 감정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락 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백 시도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요. 둘째 달 볼게요. 둘째 달. 자, 둘째 달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왜 여사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이 사람이 못 미쳐요. 못 미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귀기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우리 디올님한테 보여주는 어떤 마음 자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솔직히 기분은 좋잖아. 내가 인기가 있구나. 정말 내가 매력이 넘치는 어떤 이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흡족하신 것 같아. 그렇게 흘러가고요. 자, 3달째 볼게요. 3달째는 이 상대방 분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나 정말로 진짜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 디올이 너가 너무 좋거든. 나랑 사귀자. 그래서 느낌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받아주는 느낌도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둘째 달에도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좋은 거 반이라면은 싫은 거 반이었다면은 셋째 달에는 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식적으로 좋다는 어떤 얘기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그런 어떤 진지한 모습, 성실한 모습, 나를 되게 생각해 주는 모습에 좀 반하게 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열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셋째 달에는 분명히 이 상대방이 우리 디올님한테 진지한 고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귈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요. 네. 어쨌든 3달 흐름을 봤는데 결론은 사귈 수도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근데 완전 끝을 물었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아마 이분을 계속 앞으로 만나게 됐을 때 완전히 다 열리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 만나는 내내 이 사람은 이런 게 정말 싫고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수용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자꾸 좀 차가워지는 게 있어라는 생각이 계속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 완전 끝을 물었을 때 두 분의 사이가 좀 약간 안정적인 연애로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충동적인 연애라고 해야 되나?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뭐 이렇게 급작스럽거나 뭔가 큰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관계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아마 3달째는 굉장히 핑크빛이 많이 돌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쭉 흐름은 좀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땐 핑크빛, 어쩔 때는 막 파란색빛, 블루빛, 회색빛, 이렇게 또 핑크빛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기복 있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디올님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믿으시래. 뭘 믿으라는 걸까요? 여러분을 믿으라는 걸까요? 이 사람을 믿으라는 걸까요? 조언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좋은 조언. 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디울님은 약간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면은, 그리고 관계에서 뭔가 불만족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상황을 되게 컨트롤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카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분은 케미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케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분한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점이 있어도 아마 그렇게 쉽게 헤어지거나 쉽게 관계가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왜 마지막 이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자꾸 뭔가 제대로 사귀는 느낌은 아니지만 자꾸 만남을 갖게 되는, 약간 좀 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접촉을 갖게 되는 것 같이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언들이 나옵니다. 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아시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짠하고 제가 나오고요.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또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2번 이 예쁜 프라다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계시고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연애적 감정, 마음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분 없이도 혼자서 굉장히 잘 사시고 본인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대방 덕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재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풍요로워요. 네, 그러면 정말 어떤 상태에 계신 건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먼저 좀 볼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물었더니 바로 러버스 나옵니다. 그러나 이 러버스 카드는요,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그려져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들 말고 이 상대방 분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실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바로 따라 나온 카드가 파이브 오브 소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굉장히 외롭고 비참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상대방 분이 이제 여러분 말고도 다른 이성을 좋아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두 이성을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저울질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짝사랑이나 썸일 경우에 뭐 이건 공식적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고도 다른 이성을 두고 저울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말 너무 슬픈 일이다. 여러분 말고 또 좋아하는 이성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환영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고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는 본인이 일 때문에 신경을 못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약간 다른 상대를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속마음을 읽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계속 환영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속마음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본인이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좀 우리 이 상대방분을 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다시 찾거나 자기의 어떤 동태를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연락이 약간 잘 안 되고 계신다면요, 우리 프라다백님 이분의 어떤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을 엄청 훔쳐보고 있겠지? 나의 근황을 살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은 처음 속마음 자체가 좀 양다리의 느낌으로 나와서 좀 슬프다. 슬픕니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분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환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분은 욕심쟁이, 바람둥이 이럴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진짜 짝사랑이나 썸인 관계라면은 아직 사귀기 전이기 때문에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대방의 그런 저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취해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사람의 자유 선택이니까. 그러나 사귀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건 좀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 들여다본 이분의 속마음 자체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우리 프라다백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 프라다백님의 속마음은 이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되게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연애와 사랑이 있는데 그거와는 너무나 다른 흐름이고 내가 바라지 않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진짜 이 상대방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이 들고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왜냐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라다백님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카드가 나오거든요.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큰 반전인 거잖아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 않던 상대여서 더 그렇게 놀랐다고 말씀하신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읽혀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 진짜 다른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두 분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자꾸 연애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일 때문에 이분이 뭐 멀리 정근을 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멀리 유학을 간다거나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장거리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는 게 바람둥이가 아니라면은 그런 느낌으로도 좀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나는 사실 이 사람이랑 되게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프라다백님한테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뭘 바랄까요? 우리 프라다백님한테 바라는 것. 이분이 바라는 거는요. 결국 결론적인 거는 안정적인 연애와 사랑. 어찌 보면은 약간 결혼까지 바라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이분도 되게 힘들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친절하게 굴고 자기한테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되게 우리 프라다백님 때문에 생각이 많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성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서 본의 아니게 삼각관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거리 연애, 어떤 두 분의 이제 만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분이 바라는 거는 안정적인 연애와 사랑, 지속적인 연애와 사랑, 심지어 결혼 이런 거를 바란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약간 진짜 만약에 이분이 바람둥이가 맞다고 한다면은 약간 그 내면 자체가 되게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약간 엄마처럼 표현하고 아빠처럼 표현하면서 막 칭얼거리는 카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들보다 연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랑 정신적 성숙도가 좀 떨어지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장거리나 어떤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요, 그 문제 때문에 이분도 되게 힘들대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 계속 이 사랑을 꿈꾸고 이 사랑을 바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디올님이래요. 프라담백님이 바라는 모습은 뭘까? 이 사이에서 바라는 거. 우리 프라담백님이 이 사이에서 바라는 거는 이 상대방이 진짜 그만 힘들어하고 그만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고백해서 안정적인 연애, 정말 잘 어울리는 서로 합이 잘 맞는 그런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역시 이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연애, 이분한테 어떤 다시 고백을 받거나 이분의 선택을 받거나 이런 걸 바라고 있다. 이분이 그만 힘들어하고 그만 뭔가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의 사이에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느낌. 그래서 그걸 좀 그만하고 짠하고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 나는 결정했어, 너랑 만날 거야, 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너를 선택했고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는 어떤 고백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과의 행복한 사랑을 바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과 여러분들 둘 다 결국 바라는 거는 안정적인 사랑, 행복한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바란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좀 더 이 상대방 분은 좀 약간 결혼 얘기를 더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보다는. 그냥 여러분은 그냥 행복한 연애, 안정적인 연애를 바란다는 느낌이라면은 이분은 좀 더 가서 결혼까지도 바라는 느낌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진짜 두 분의 사이 어떻게 될까? 결국 결론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두 분은 결국 어떤 사이가 되죠? 어떤 사이가 되는지 보여주세요. 두 분의 사이는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바람둥이든 아니면 장거리든 아니면 어떤 연애에 다른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좀 뭔가 사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상대방 분도 어쨌든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뭔가 결론이 잘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노력을 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뭔가 두 분이 진짜 바랬던 것처럼 두 분이 계속 똑같은 얘기 했잖아. 안정적인 연애, 행복한 연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이 상대방 분이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마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분의 그런 마음 때문에 흔들리기만 할 뿐이지 이분이랑 뭔가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지속적으로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진짜 이분이 약간 바람기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 말고 다른 이성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 분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바란다고 해서 우리 프라다백님이 이분의 그런 바람에 응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응할 때도 있지만 응하지 않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아니면 무시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어요. 흔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왜냐면은 지금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두고 저울질을 했던 사람이라 100%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아마 두 분은 사이가 좀 애매해져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바랬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좀 애매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만약에 장거리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두 분 사이가 그러신 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은 우리 프라다백님이 그냥 그 상황에 약간 요동치면서 이 사람이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에 스스로의 마음을 요동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사이가 되는 느낌? 그래서 좀 불안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좀 약간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거를 좀 바래서 좀 여러분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계속 하려는 목적으로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감이 오잖아요. 저 인간이 그렇게 할 인간인가 아닌가?
만약에 좀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분은 좀 그런 성적인 관계로 가려고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불안정하게 그냥 흘러간다. 두 분의 사이는 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애매해져 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간 앞으로의 두 분의 흐름을 좀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우선은 1개월 차. 1개월 차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들이댈 확률이 높다. 근데 좀 여러분들은 그냥 정리하려고 하고 외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계속 헤어지냐 마느냐의 그런 어떤 밀고 당기기를 할 것 같다. 2개월 차 볼게요. 2개월 차는 여러분들이 문득 이제 이 상대방한테 그 미련이 되게 많이 남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막상 거부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자꾸 이 상대방이 생각이 나고 정리가 안 돼.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없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3개월 차 볼게요. 자, 3개월 차는요. 이 상대방 분이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을 비집고 또 꽃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분은 또 여러분들한테 들이댈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분 카드에 완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성적으로 많이 끌리거나 열정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성적인 어떤 끌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쨌든 이분이 3개월 차에 여러분들한테 또 마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나는 너 여전히 좋아해, 나랑 만나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한테 계속 들이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까 왜 이분 자체가 지금 다른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런 느낌으로 읽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지속적으로 다른 이성이 있음에도 그 상대 이성을 정리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한테 들이댈 확률이 높다.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외면한 채 여러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거나 마음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프라다백님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새로운 방향을 정하시래요. 자, 이렇게 조언이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자, 또 좋은 조언 볼게요. 자, 용서하고 배울 건 배워. 자, 그리고 하나는 이별 카드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타로는 명확하게 이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은 좀 약간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관계가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상대를 너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냥 이별하고 용서해. 그리고 너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 이렇게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그런 어떤 나쁜 마음, 바람기가 다분한 마음, 그런 거를 원망할 필요 없고 그냥 정리해.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 역시 타로의 조언대로 그냥 정말 이 두 분 사이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장거리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야. 장거리나 다른 문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조언입니다. 사실 장거리도 그렇고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연애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흘러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연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인연은요, 내가 진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분의 상황은 이분이 바람둥이든 아니면 장거리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게 뭐가 되게 어려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카드 조언대로 그냥 정리하시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맞지 않는다는 점 잘 아시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짠하고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전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세 번째 이 예쁜 입생로랑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또 나를 성실히 좋아해 줄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속마음? 감정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근데 좀 답답한 면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쩌면은 직접적인 어떤 감정을 보여준다거나 뭐 나 너 좋아라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을 안 하고 그냥 행동 자체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좀 에너지가 쏠려 있고 이 사람을 지켜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이 상대방 분 속마음 볼까요?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우리 입세노랑님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역시 매지션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 이분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끼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약간 여러분들과 소통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현재 조금 접점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뭔가 서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입생로랑님이 이분한테 뭔가 되게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분은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소통과 어떤 대화, 어떤 접점 자체가 너무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나 혼자 나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뭔가 이 관계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분의 속마음에서도 나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을 짝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정리할 거야. 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애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 혼자만의 어떤 바람? 이런 거 같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만약에 두 분이 연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와닿지 않고, 아니면은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그냥 여러분들 혼자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들고, 과연 이 사람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너무 지치고 힘들다. 정말 토가 나올 정도다. 토가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입생로랑님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이분과의 어떤 만남 자체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고 되게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어떤 SOS 신호를 보냈을 때 이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애초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여러분들도 속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인데 어차피 저 상대랑 내가 뭐 이게 접점이 없고 만남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혼자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커플이라면 분명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한 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잘해주려고 한다거나 마음을 전하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워낙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이 그냥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쌓는 거에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건 단절된 느낌이다.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도 나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입생로랑님의 속마음. 자, 우리 입생로랑님의 속마음은 이분과 사랑에 빠졌고, 이분과의 사랑을 꿈꿨고, 그러나 이 상대방이, 너무 자기식대로의 사랑? 자기식대로의 사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보여주는 열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라고 속마음이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좀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기식대로의 사랑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나한테 좀 맞춰줘야지.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바쁜 거 알잖아? 네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었을 때는 되게 일방적이고 뭐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꼰대 같은 모습? 일방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랑을 바랬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행복한 연애를 바라고 사랑을 바랬지만 이분의 어떤 행동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의 처음 나왔던 그 속마음의 카드가 제가 왜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대방이 조금 답답할 수 있다고. 근데 좀 진짜 뭔가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도록 한숨을 쉬는 이유가 토가 나올 정도로 지쳐하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도대체 우리 입생로랑님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어떤 걸 도대체 바라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떤 걸 바랍니까? 이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네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어떤 나의 지시에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일부러 너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랑 지위가 있고 나는 계속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명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나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일을 할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알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좀 되게 일방적이다,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 순종적으로 나와주길 되게 바래요. 내가 가라면 가고 오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밖에 좀 모른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황 카드도 나왔고 황제 카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이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분이 위치가 없는데요 하면은 이분은 괜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자아가 별거 없고 뭐 진짜 그러는데 괜한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을 부리고 네가 이해해야지. 내가 뭐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라서 이 카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뭐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는 거는 정말 너무 일방적인 그런 순종을 원한다. 일반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복종을 원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권력자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야 되는 어떤 그 밑에 노예, 심하게 말씀드리면 노예 같은 느낌? 진짜 노예 같은 느낌으로 카드가 나오거든요. 봐봐. 여러분들이 무슨 사랑의 포로처럼, 노예처럼 지금 이끌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남자분이라면 너무 가부장적인 거예요. 여자분이라면 너무 가모장적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그냥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기만 해도 막 저도 약간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우리 디올님이 바라는 거는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 디올님이 아니라 우리 입생로랑님이 바라는 연애는 우리 입생로랑이 바라는 연애 역시 평등.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허물 없이 되게 행복하고 밝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너무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연애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때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를 바라고 좀 자유롭게 연애를 했으면 바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위하길 바라고, 이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래, 이 관계에서 주도성을 갖기를 바라기는 한데, 그 주도성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되게 권력적이고 상하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평등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다하고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좀 자유롭게 풀어질 때는 풀어지고 여러분들한테 흠뻑 빠지기도 바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는 거랑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좀 이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려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두 분의 사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끝일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의 사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을 봉합하고 잘 사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 갈등 속에서 뭔가 문제가 불거지는 건지 볼게요. 자, 두 분은요, 다행히도요,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 서로의 어떤 신념 자체를 조율을 잘 보게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두 분은 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하는 느낌도 있어요. 우리 입생로랑님이 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한테 본인의 어떤 마음을 잘 전해서 다행히도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저에 대한 답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연애, 그런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행히도 이 상대방이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분이 되게 바쁘고 본인의 일에 막 정신없이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황을 좀 온전히 다 이해해 주길 바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저는 좀 여태까지 나왔던 느낌은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뭔가 이렇게 꼰대스럽고 답답하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읽혔다면은 다행히도 이분이 그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를 이분이 수용해 줌으로써 두 분이 되게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똑같은 썬카드가 나오거든요. 진짜 사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카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에 대한 어떤 카드가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전차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 사람과 되게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무대뽀처럼 사랑을 하게 되실 거다라고 두 분의 사이는 나옵니다. 다행히 해피엔딩적인 어떤 사이가 된다고 나와서 두 분의 서로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 어떤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잘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3개월간 두 분의 흐름을 한번 봐드릴게요. 3개월 동안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우선은 1개월 안 볼게요. 1개월 안. 자, 1개월 안은요, 두 분의 어떤 관계는요, 그러니까 되게 기복이 있어요.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사람을 잘라내려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거는 정말 수평적인 관계에서 되게 행복하고 마음이 충만한 어떤 연애, 이런 거를 바라는데 이 사람과는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라낼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어쩌면은 만남을 가질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숨긴 채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잘 만날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계속 잘라낼 생각을 하게 된다. 자꾸 혼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서 잘라낼 궁리를 하고요. 2달째 볼게요. 2달째는요, 이 상대방이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너무 매몰돼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한다거나, 또 여러분들을 혼자 두거나 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킨다고 얘기가 나와요. 어쩌면은 이 상대방 분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하고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입생로한테 내가 굳이 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분 자체가 일과 돈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그거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좀 외면하고 소홀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흘러가고요. 3개월 차 볼게요. 자, 3개월 차는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니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별을 고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나 더 이상 너를 참아줄 수가 없다. 내가 너가 아무리 뭐 바쁘고 뭐하고 뭐 돈 버는 게 중요해도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소홀하게 만든다는 거는 너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나 너 끝내버릴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별을 고하게 되면서 좀 약간 복수 아닌 복수하는 것처럼 뭔가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본심을 전하면서 약간 터트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쾌감도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우 시원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통쾌하고 좋은 걸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애매모호한 뭔가 답답했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3개월 차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이별을 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전은 아까 두 분이 결국 어떤 사이가 될까 했을 때 두 분은 분명히 잘 사귀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 이별과 어떤 이분에 대한 거부, 보이콧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 분이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리 바쁘고 뭐 일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우리 입생로랑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걸 잘 챙기지 못한 나의 죄가 많구나라고 이분이 좀 깨달아서 결국은 좀 두 분의 사이가 되게 좋아지게 되는 게 아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좋기 때문에 이 3개월 차의 끝은 완전 끝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외로워서 이분한테 끝을 구했지만 그 끝이 이 상대방한테는 어떤 임팩트를 줘서 스스로의 행동을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로서 작용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3개월 차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해드릴게요. 너에게 달렸다. 네, 정말 우리 입생로랑님한테 달려있대요. 아까도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뭐 잘 다루게 되면서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생로랑님한테 이 관계는 달려있다. 자, 또 조언 볼게요. 지금 이 사람한테 진짜 기회를 한 번 더 주래요. 이분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결합할 거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3개월 차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불만족이 많고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도 3개월 차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이별을 구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상대방이 뭔가 달라질 거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느낌으로 조언마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두 분의 연애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빌면서, 자, 이거는 제너럴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짠하고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또 헬로버드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4번 이 예쁜 루이비통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의 속마음, 감정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작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과의 어떤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시작의 감정, 시작의 마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시작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파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상대방 분 속마음 좀 볼게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여러분들과 이분이 함께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회사 같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모임?
아니면 학교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 그래서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한 어떤 상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마음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루이비통 백과 사귀고 싶다. 루이비통 백과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매력이 대단하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어쩌면은 우리 루이비토백님이 이분보다 어떤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다거나 연상이라거나 아니면은 정신적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 루이비토백님이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루이비토백님은 우리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분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상대방 분이 우리 루이비통백님과 뭔가 되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루이비통백님이 거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짝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썸을 타는데 썸을 타다가 우리 루이비통백님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두 분이 뭔가 사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가지고 되게 연인까지 간 연인처럼 사귀었는데 그게 약간 루이비통백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왜 계속 얘를 받아주고 내가 얘 엄마나 아빠가 된 것처럼 얘를 막 보살펴주고 돌봐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드셔서 좀 이 사람을 거절했거나 이 사람한테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이분의 속마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우리 루이비통백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속마음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루이비통백님 속마음 좀 보여주세요. 우리 루이비통백님은요, 이 상대방이 우리 루이비통백님을 많이 좋아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막 주긴 했지만 우리 루이비통백님은 사실 이 사람과의 어떤 연애가 맞는 건지 과연 이게 맞는 관계인 건지 좀 의문이 들었고 사실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루이비통백님도 이분한테 좀 반하셨던 게 아닌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수도 있고요. 해가지고 그 고백을 받을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진심 진짜 속마음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약간 뭔가 아리송하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그런 어떤 호감이나 시그널에 되게 좀 넘어가셨던 느낌도 있거든요. 넘어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긴 했는데 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그 이후에 행동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애매모호하게 행동했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셔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지금 현재 좀 이 사람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지 그분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분한테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 헷갈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도대체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바라는 사이가 뭘까? 어떤 걸 바랄까요? 진짜 한번 봅시다. 이 상대방이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바라는 사이?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 거야? 자, 이 상대방이 바라는 사이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루이비통백님이 이분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분의 소유가 돼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데 그거를 우리 루이비통백님이 거부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저는 좀 해피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은 좀 느낌이 아까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여가지고 나도 이 사람한테 빠지고 말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확신을 주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는 것도 뭔가 그 좋아하고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정말 뭐 행복하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 연애하는 게 맞잖아. 근데 바라는 걸 딱 물었을 때 되게 애매모호하게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루이비통백님을 놔주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멀리서 우리 루이비통백님을 지켜보는데 그 의도 자체가 조금 뭔가가 불명확하다? 아니면 이분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자꾸 호감이 가고 뭔가 관심이 가는데 내가 우리 루이비통백님을 만나기는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아까 왜 여러분들이 연상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 위치도 더 위에 계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서로의 갭 차이 서로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분도 쉽사리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다가가지는 못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바라는 건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줬으면은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다가오진 못한다. 그게 바라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한 번씩 찔러볼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나도 우리 루이비통백이 뭔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본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자꾸 뭔가 느낌이 오고 약간 관심이 가고 뭐 이런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로 자꾸 루이비통백님한테 좀 뭔가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가 막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분이 이런 사이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되게 좀 쎄해요. 느낌이 쎄해. 그래서 진짜 회피형이거나 아니면 이분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뭐 되게 잘해주거나 어떤 뭐 행복한 사랑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루이비통백님이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이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것 자체를 어쩌면 즐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한 존재다.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루이비통백님은 뭘 바라는 건지 이분이랑 저는 이분과 행복한 연애를 바라실 것 같은데 우리 루이비통백님은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랑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루이비통백님은 이 사람이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우리 루이비통백님과의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고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 얘가 뭔가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면서 나한테 자꾸 상처만 줘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루이비통백님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바라는 거는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을 좋으면 좋다고 정확하게 막 표현을 안 하고 헷갈리게 하고 외면하고 이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됐던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그런 식으로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 정확한 어떤 표현과 의사는 하지 않는데 성적인 대상으로서 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우리 루이비통백님한테는 진짜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으로 너무나 상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여러분들을 성적 대상으로 목적으로 해서 좀 다가오셨던 분들도 일부는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진짜 결국 어떤 사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분 어떤 사이가 되는지 보여주세요. 두 분은요. 역방향 안 보는데 뭐 역방향이 나와.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냐면요. 결국은 두 분은 사귀는 사이가 되고 결국은 두 분은 결혼할 수도 있는 사이가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대방이 그러나 여러분들을 좀 많이 힘들고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때서야 나 사실은 우리 루이비통 백을 좋아했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나랑 뭐 사귀자. 이런 식으로 뒤늦게 마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뒤늦게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느낌이, 이 상대방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좀 위험하신 분, 해피형이거나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다행히도 그분이 그럴 정도까지 인성이 파탄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분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두고 많이 계산을 한다거나 뜨뜻미지근하게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뒤늦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전하게 돼서 두 분의 관계가 안정되게 어쨌든 흘러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안정된 사이가 될 겁니다. 안정된 연인 사이가 될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결국 어찌 됐든지 간에 시작은 될 것이다. 분명히 관계가 안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해피형이거나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이 상대방 분을 대하시고 또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자, 3개월간 두 분의 흐름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3개월 동안. 자, 3개월 동안 흐름 좀 보여주세요. 우선은 1개월. 지금으로부터 1개월 차는요. 두 분 진짜 성적인 접촉이 강력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데빌 카드가 바로 나오고 매지션 카드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이 한 달 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이댈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약간 뜨밤뜨밤의 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2개월 차 볼게요. 자, 2개월 차는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어떤 연애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사이가 냉랭해지거나 뭔가 갑자기 단절되거나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상대방이 해피형이거나 나르시시스트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성적으로 굉장히 끌려서 갑자기 막 되게 잘해주거나 막 되게 달콤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넘어가게 되면은 2달 차에는 이 상대방이 연락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진짜 딱 해피형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이거든요. 3개월 차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3개월 차는요. 또 두 분이 다시 만나요. 근데 그게 약간 성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 속궁합이 너무 주요하게 두 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느낌이고, 이 상대방 분이 아마 어떤 욕구가 막 올라올 때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준다거나 그럴 때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거나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짜 저는 이분 좀 조심해서 만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해피형 나르시스트를 너무 못 끊어내세요. 너무너무 끊어내기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해피형 나르시스트한테 그렇게 끌리시는 분들은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면에. 본인의 내면 치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은 너무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너무 성적으로 흘러가요. 두 분의 관계가. 하여튼 네, 우리 4번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드릴게요. 자,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자, 치유. 이거 봐. 제가 여러분들 치유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치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상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조언 볼게요.
이거 봐, 불충분한 사랑. 여기에는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매력과 케미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충분하지 않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뜨밤뜨밤을 보내며 왜 자꾸 성적으로 얽히냐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여기에는 지금 믿음이 필요하대. 이 상황.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는 어떤 믿음이 없는데, 왜 이분과 뜨밤뜨밤을 하고 관계가 이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 내면 치유가 먼저다. 지금 본인은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내면이 지금 어떤 불안형이거나 본인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거 치유부터 하시고 연애를 하셔야지 연애가 잘 풀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해피형 나르시스트랑 연관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면 치유 먼저 하세요. 제가 항상 이런 조언 드리는데, 가장 쉽게 돈이 안 들게 내면 치유하는 방법은 그 사랑학원, 유튜브에 학원 영상이 되게 많은데요. 사랑에 관련된 내면 치유를 할 수 있는 학원을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고 본인한테도 좋은 말을 끊임없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무의식이 좀 치유가 되면서 좋아질 거예요. 네. 이거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진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회피형이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고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제너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아시죠?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네, 저한테 상담 문의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 마지막 5번째, 이 예쁜 샤넬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어떤 연애가 너무 힘들거나, 이제 좀 내가 할 만큼은 했다.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우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먼저 봅시다. 헉, 소름. 이 상대방도 에이드 오브 컵이 똑같이 나옵니다. 뭐죠? 두 분 헤어지신 거예요, 지금? 자, 이 상대방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어쩌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어도 헤어졌어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서로가 이제 거의 정리하는 수순으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헤어짐이 그렇게 순조롭게 될 수가 없다. 원치 않아도 계속 마주쳐야 되고 원치 않아도 계속 접촉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서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되게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해도 어쨌든 그런 사적인 관계를 정리해도 공적인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좋게 지내면은 특히 우리 샤넬님이 이분을 좀 부드럽게 품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어떤 지위가 높다거나 아니면 연상이라던가 뭐 그런 위치에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일도 잘하고, 막 이러신 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의 똑같이 마음이 여러분들 카드에서도, 상대방 분의 카드에서도 마음이 떠나는, 마음을 정리하려는 카드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 좀 볼게요. 우리, 샤넬님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현재? 역시 이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 사람과 내가 과연 계속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연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러분들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을 다시,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과 어떤 접촉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신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사교성이 좋고 그러신 분이라서 속으로는 이 사람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일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 분이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잘 대해주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같이 일하고 그러겠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짝사랑을 하시는 중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인 거고요. 썸을 탔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랑 어떤 썸을 탔고 이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 상대방은 되게 답답하게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또 어쩔 때 되게 잘해줄 땐 잘해줘.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러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귀었다는 어떤 사이였다면은, 이 사람, 좋을 땐 좋거든? 뭐 막상 만나서 데이트도 잘해. 그런데 되게 답답하게 굴 때가 있고 뭔가 해피하는 때가 있어.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지만 본인의 문제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마음이 이렇게 동시에 똑같이 마음이 떠나는, 마음을 정리하려는 카드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바라는, 우리 샤넬님한테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뭘 바라는 걸까요? 샤넬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샤넬님한테 바라는 거는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정말 뭐 연인이 되고 싶다거나 재회를 바라거나 그러기는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당장 이분 앞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분 자체가 약간 해피형으로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분이 바라는 거는 내가 진짜 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샤넬한테 내 마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되게 친밀해졌으면 좋겠어. 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되게 좋은 연인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관계, 행복한 연애, 사랑을 바라기는 하는데,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해피형이라서 엄하게 그냥 일에만 본인의 어떤 에너지를 쏟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바라는 사이는 행복한 연인이에요.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이 이분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도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를 좀 쟁취해줬으면 좋겠고, 성적으로도 많이 좀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우리 샤넬님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진짜 이 사람과 되게 뭐 여의친 않겠지만 같이 비를 맞을지언정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지언정 함께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바라는 건 적극성, 그 적극성, 나를 이끌어주고 뭔가 일도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이러기를 바라고, 또 야망,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야망? 나에 대한 야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에 대한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짜 이분이 여러분들보다 연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좀 낮은 것 같다. 아까도 여러분들을 열왕제로 표현했고, 지금 여러분들 속마음에 나온 이분의 모습도 어린 아이가 자꾸 나오거든요.
소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어쨌든 이분과의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 되게 친밀한 관계, 되게 좀 성적인 관계도 많이 바라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오늘의 메인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두 분은 결국 어떤 사이가 되는지, 서로 사실은 되게 행복하고 뭐 이런 사랑을 바라는 게 느껴지는데 결국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과 여러분들은요, 제외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다가 갑자기 연인이 된다거나 고백을 받는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소원했던 관계, 뭔가 답답했던 관계가 확 풀리게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텐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되게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진짜 두 분은요, 보통 인연이 아니고, 또 두 분의 사이는 정말 서로가 바랬던 것처럼 끈끈한 사이, 정말 안정된 연애, 사랑, 이런 거를 하시는 관계로 간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의 인연까지 나온다. 왜냐면 저지먼트 다음에 텐 오브 펜타클이 이렇게 연달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운명적인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은 진짜 서로가 바랬던 것처럼 그런 사이가 돼요. 심지어 결혼의 인연도 있어요. 운명적인 사이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답답해. 이렇게 끝에 결국 되는 사이에 비해서는 서로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떠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봐서는 뭔가 두 분이 소통이 잘 안 됐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뭘 봐드려야 되지? 맞다. 그 두 분의 3개월간 흐름을 우선 봐드릴게요. 그것도 메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두 분 3개월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당장은 서로가 서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첫째 딸. 첫째 딸 러버스 나옵니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계속 몰래 지켜봐요. 되게 흥미로운 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계속 나오네. 아까 두 분의 결국 어떤 사이가 되어 있을 때도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었는데, 이 상대방 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간직한 채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몰래 훔쳐보고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사랑에 빠진대요. 두 분이 사랑하게 됐네요. 키스를 하는 러버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한 달 안으로 2달째 흐름 볼게요. 2달째 흐름. 자, 2달째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과 이렇게 어떤 접촉이 있었잖아요.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뭐야? 근데 얘한테 연락이 없네? 뭐야?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네?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또 왜 이래? 짜증나, 답답해. 뭐야, 우리 관계가 갑자기 멈췄어. 이렇게 좀 갑자기 단절의 흐름이 또 나타나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번 왜 이럴까? 하여튼 3개월째 볼게요. 3개월째는 두 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3개월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의 그런 답답한 면, 어쩌면 해피형 이런 성향 때문에 안 되겠다. 얘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 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상대방을 킵해 놓은 채 다른 이성을 좀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이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복이 있어요. 한 달째는 푹 사랑에 빠지고 2달째는 단절이고 3달째는 다시 돌아온다, 이 사랑이.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조금 기복이 있다. 결국 어떤 사이가 되냐는 질문에는 두 분이 되게 안정적인 연애 사랑을 하게 되는 사이라고는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되게 뭔가 불안정하게 두 분의 흐름은 3개월 동안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2달째는 진짜 우리 샤넬님이 답답할 일이 많고 좀 짜증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 때문에. 근데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이 2달째 이 상대방이 왜 갑자기 사라지는지, 왜 다시 도망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자, 이 상대방 분이 2달째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죠? 보여주세요. 사라지는 이유.
두 달째 사라지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진짜 바빠서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산적한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집중하느라고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많이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지금 이 상대방한테 두 달째 갑작스럽게 일이 굉장히 많아지나 봐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 이 상대방은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일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재능을 굉장히 잘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표출을 하고 그러면서 일이 많아지고 그러시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대신 이제 사내일인가 하고 그러니까 같이 지낼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지만 사실 이분은 여러분들을 계속 신경 쓰고 그 바쁜 일들을 쳐내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약간 이분이 실제로 바빠서인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좀 연애에 미숙하거나 좀 회피형적인 면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게다가 플러스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결국은 우리가 끝을 봤을 때는 두 분이 되게 안정적인 사이로 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안정적이게 연애를 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좀 힘든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 원하는 걸 물어봤을 때 두 분 다 행복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루어진다. 비록 현재 상황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뭐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두 분이 이런 좀 굴곡 속에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서로가 바라는 것처럼 연애를 하시게 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조언을 드릴게요. 너의 천사를 불러. 자, 이런 조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수호신에게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좀 그렇게 지금 조언이 읽혀지거든요. 저는 수호신의 존재를 믿거든요. 또 좋은 조언을 볼게요. 자, 두 분은 전생의 인연입니다. 아주 강력한 인연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지금 두 분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좋은 인연,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상황이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상처받고 힘들고 이분도 자기 앞에 뭐 이렇게 쏟아진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굳이 애써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해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힘만 들고 상처만 받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어쨌든 여러분들의 끝은 좋은 인연이 될 인연이니 그냥 놔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호신한테 기도를 좀 올리고 그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되게 힘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기도를 올리세요. 수호신님한테요. 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아시죠?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짠하고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벗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